방금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셨지요? 그럼 잠깐만 손을 내려다봐 주십시오.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그 손이 방금 지나간 5분 사이에 다 자란 황소의 혈관을 부풀게 할 만큼의 소금을 국냄비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응급실에서만 20년을 보냈습니다. 새벽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옆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신 어머님들,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거실 소파 위로 무너지신 아버님들, 제 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정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4개의 양념통,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4개의 작은 통, 그 4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보다 약 1배 반, 유럽 선진국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념, 거의 모든 집 부엌에 있는 그 양념, 앞선 3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다음 18분이 부모님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혈관 한 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유독 한국인의 혈관만 이렇게 빨리 늙는 것일까요? 같은 동아시아입니다. 똑같이 쌀밥을 먹고, 똑같이 김치를 곁들이고, 똑같이 국과 찌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혈관 나이는 한국인보다 평균 10년쯤 젊다는 이야기가 학계에서 자주 나옵니다.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약 2000m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티스푼 분량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내 영양조사 결과들이 꾸준히 말해온 바입니다. 매일 2배의 짐을 짊어진 신장과 혈관이 어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2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엌 안에 숨어있는 4가지 진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볼 수 있는 6가지 실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엌 뒤편 어두운 그늘에 가장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의심받지 않는 그 양념, 바로 액젓입니다. 여러분, 액젓 한 숟가락이 황해 바닷물보다 더 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반 바닷물의 염도는 대략 3% 안팎입니다. 그런데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의 염도는 20에서 25%, 잘 발효된 진한 액젓은 거기에 가까이 갑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바닷물의 67배입니다. 그 짠물을 우리는 매일 김치에 붓고 미역국에 부어 넣고 시금치 나물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액젓은 자연 발효식품이니까 괜찮지 않냐? 천연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발효되었다고 해서 소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된 소금도 결국 소금입니다. 오히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입자가 작아지고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상태로 액에 녹아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일반 식사보다 훨씬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스펀지가 부풀어 오르듯이 혈관 안으로 들어온 고농도 나트륨은 주변 조직의 수분을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심장은 그 무거워진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쥐어짭니다. 그렇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도 어느 지역이든 김장철이 되면 한 집에서 멸치 액젓, 한 쬐박, 길게는 1.5리터 이상을 거뜬히 사용합니다.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무려 300g 안팎. 그 김치를 2-3달에 걸쳐 식구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한 번에 폭발하는 폭탄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매일 조금씩 혈관벽을 두드리는 작은 망치 같은 폭탄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7. 평생 김장은 본인이 책임지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작년 가을 며느리와 손녀들까지 다 모여
80포기를 담그셨답니다. 직접 멸치 액젓을 듬뿍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다음 주 새벽 화장실에 가시려 일어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15에 12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하셨지만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액젓병을 식탁에서 치우셨습니다. 물론 액젓 한 숟가락이 곧바로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의학 저널들과 국내 코호트 연구들이 꾸준히 말해온 바는 분명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댁 냉장고 문을 잠깐만 마음속으로 열어보십시오. 액젓병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한 병, 두 병, 세 병이 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그 손이 가는 횟수가 조금만 줄어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액젓보다도 더 무서운 양념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작고 분홍색이라 더 귀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두 번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념, 새우젓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우젓은 분홍색 옷을 입은 순수한 소금 결정이라고요. 농담처럼 들리시지요? 그런데 식품 분석 자료들을 보면 새우젓의 염도는 액젓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 1kg에 소금 300g 정도를 넣고 발효시키니까 거의 새우의 형체만 남고 나머지는 짠 결정체로 변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새우젓의 위험은 단순히 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분들 중에 히스타민과 티라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두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만 잠깐 들어주십시오. 저는 새우젓이 혈관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치 작은 칼 세 자루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요. 첫 번째 칼은 나트륨입니다. 혈관 벽을 안에서부터 거칠게 만듭니다. 두 번째 칼은 히스타민입니다. 혈관을 갑자기 좁아지게 합니다. 세 번째 칼은 티라민입니다.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의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우젓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일단 보쌈집의 그 분홍색 작은 그릇. 이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찜, 호박전, 무생채, 그리고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시원하다는 콩나물국에까지 한국 요리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숨은 주역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직접 떠드시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매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평생 무역업을 하시던 박 사장님, 올해 72이십니다. 점심은 거의 매일 회사 근처 순대국집이었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에 새우젓 2숟가락. 그것이 그분의 30년 루틴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거실에서 축구 중계를 보시던 중에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처지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곧바로 알아채시고 119로 신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고 뇌혈관 세 곳이 이미 좁아져 있었지만 즉시 처치를 받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0년 동안 내 점심을 책임진다고 믿었던 그 한 숟가락이 결국 나를 응급실로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새우젓을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을 한순간에 끊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솔직히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양을 알고 빈도를 알고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을 반 숟가락으로, 매일을 일주일에 2~3번으로. 그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까다로운 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양념은 짠맛조차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양념입니다. 단맛, 매운맛, 고소함 뒤에 짠맛을 완벽하게 숨기는 마술사 같은 양념.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념의 이름은 복합 양념장입니다. 쌈장, 양념게장 소스, 비빔밥에 들어가는 양념장, 떡볶이 위에 끼얹는 양념, 모두 같은 가족입니다. 된장에 고추장을 섞고 거기에 마늘과 설탕, 다진 양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살짝 들어갑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위험이 한 그릇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념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맛이 짠맛 위에 두툼한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짠맛은 깊이 잠들고 혀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혀가 자는 동안 혈관은 깨어 있습니다. 혈관은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짠 것을, 자극적인 것을, 매운 것을, 그리고 묵묵히 비명을 지릅니다. 쌈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보통 2g에서 3g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숟가락이면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추 한 장에 쌈장을 콕 찍어 한 점, 그리고 또 한 점, 또 한 점, 5장의 상추쌈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운 양념에 들어가는 캡사이신은 처음에는 혈관을 잠깐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도리어 강하게 수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동안 혈관 벽은 마치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 옆에서 고농도 나트륨까지 함께 작용하면 그 충격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외식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쌈장이나 양념장은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맛이 강해야 손님이 또 오니까요. 그래서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외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그 답이 5번이 넘는 분이라면 이미 한 주 동안 권장량의 몇 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평생 어부의 아내로 사신 이 할머니입니다. 69. 손자, 손녀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나셔서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오시고 직접 쌈장을 새로 담그셨다고 합니다. 손녀가 좋아한다며 평소보다 더 진하게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고 거실에서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시던 중에 갑자기 한쪽 팔이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모셔 병원에 도착하셨고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회복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 잘 먹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를 마치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린 한 상이 때로는 우리의 혈관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보신 세 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무섭다는 그것. 우리 부엌의 진짜 최후의 보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네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학 조미료입니다. 흔히 미원이라고 부르는 그것. 맛소금, 다시다, 각종 조미료의 형태로 부엌 어딘가에 거의 반드시 자리하고 있는 그것. 주성분의 이름은 글루탐산 나트륨, 영어로는 MSG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십시오. 앞선 세 가지가 혈관 바깥에서 망치질을 하는 것이었다면 네 번째는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뇌 안까지 흔드는 일종의 지진 같은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에는 아주 특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액뇌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를 지키는 자물쇠 달린 두꺼운 문입니다. 이 문은 아무 물질이나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약물도, 영양소도 이 문 앞에서 한 번 검문을 받아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루탐산 나트륨은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이 자물쇠를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물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의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뇌의 혈관 자체가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데요. 혈압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 혈압이 영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분들, 식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원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정작 우리 부엌에 미원이 없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미원 안 써요.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라면 한 봉지에 수프, 분식집 떡볶이에 진한 양념, 편의점 도시락에 모든 반찬, 치킨의 그 중독적인 양념 가루, 냉동 만두에 소, 즉석 국과 즉석 찌개, 일부 베이커리 빵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미원통을 열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글루탐산 나트륨을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미원의 또 하나 무서운 특징은 한번 길들여진 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치 혀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그 강한 감칠맛을 알게 된 혀는 자연 그대로의 멸치 육수, 표고버섯 육수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손이 갑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광안리 근처에서 3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신 최 사장님, 올해 64, 떡볶이와 어묵, 김밥과 라면, 이 모든 음식에 미원을 한 꼬집씩, 어떤 때는 두 꼬집씩 넣어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손님들이 또 찾아오시는 비결이라고 믿으셨답니다. 어느 새벽, 가게 마감을 마치시고 카운터에서 잠깐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굳어지셨답니다. 옆에 계시던 따님이 곧바로 119를 부르셨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회복 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손님들에게 정성껏 만들어드린 그 한 그릇이 사실은 내 혈관도 같이 갉아먹고 있었던 거네요. 여러분, 잠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라면을 드셨다면 빈 수프 봉지를 한 번만 다시 열어보십시오. 성분표 어딘가에 글루탐산 나트륨 혹은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부엌 안에 미원통이 없어도 미원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다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는 굶어야 하나?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야를 넓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까운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일찍 이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저염식단을 권장해 왔고 학교 급식의 나트륨 기준도 우리보다 엄격합니다. 그 결과 일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한국인보다 의미 있게 낮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은 또 다른 길을 갑니다. 그분들은 짠 발효 양념이나 화학 조미료 대신 신선한 허브와 올리브유, 마늘과 토마토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의학계에서 이미 오래된 정설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한때는 우리만큼이나 가공식품과 화학 조미료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보면 미원 없음, 인공 첨가물 없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제품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라벨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의외의 이야기, 중국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이 사실상 처음 산업화된 그 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 급식에서 미원 사용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거나 어쩌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6가지 작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강의 흐름을 바꾸듯 이 작은 변화들이 1년 뒤, 2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2번 혈압을 재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 1번,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1번. 가정용 혈압계는 요즘 4만 원 정도면 좋은 제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적어보시면 본인 혈압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진료실에서 어떤 의사보다도 본인에게 가장 정직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액젓과 새우젓의 자리를 천연 육수가 대신하게 해보십시오. 마른 표고버섯 5알, 다시마 1조각, 멸치 1줌, 이 셋만 있으면 깊은 감칠맛의 천연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날 밤 냉장고에 찬물과 함께 넣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그 자체로 훌륭한 국 베이스가 됩니다. 미역국, 시금치 된장국, 무국, 어디에 부으셔도 액젓 없이 충분히 깊은 맛이 납니다. 세 번째, 쌈장 대신 들기름과 다진 마늘, 깨소금. 이 단순한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상추 위에 따뜻한 보쌈고기 한 점, 그 위에 들기름 한 방울, 다진 마늘 살짝, 깨소금 톡톡.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쌈장이 없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칼륨을 풍성하게 드십시오. 나트륨이 혈관에 짐을 지운다면 칼륨은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강원도 평창의 잘 익은 고구마, 제주의 감귤, 청도의 토마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바나나와 시금치. 매 끼니에 이 중 한 가지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물을 천천히 그리고 자주 드십시오.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2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나눠서요. 보리차도 좋고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바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후 두어 시간 뒤가 신장에 더 편하다는 점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밥 드시고 나서 15분만 걸어 보십시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공원의 작은 산책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식후에 바로 누우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나트륨이 혈관 안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반대로 가볍게 걸으시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혈액 흐름을 도와줍니다. 신발만 신으시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이 6가지를 단 일주일만 지켜보십시오.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베개에 눌린 자국이 더 빨리 사라지고 손가락 끝에 부기가 줄어들고 종아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답장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갑자기 한쪽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는 증상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해 주십시오. 뇌졸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의 시간 안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시면 휴대폰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단축번호 1번이나 2번에 119를 저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 드시는 약 목록을 메모장에 한 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이 2가지만으로도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몇 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응급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자주 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였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후회하셨고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셨고 사실 저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자주 무력했습니다. 더 일찍, 더 자주, 더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더라면, 응급실에서 만나기 전에 식탁에서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은 우리가 어제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그저 액젓 한 숟가락을 반 숟가락으로, 새우젓을 매일에서 일주일에 2-3번으로, 쌈장을 들기름으로, 그리고 미원이 들어간 봉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 그 정도의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8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그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신 것은 그 자체로 큰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저도 매번 진료실로 돌아갈 때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다면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자주 만나시는 친구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는 거창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액젓 반으로 줄여봅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을 보고 또 다른 한 분이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리는 서로의 혈관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가장 안전한 약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진료실 앞에서 저와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기 검진이지 응급 상황이 아니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맞이합니다. 내일 아침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건강해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